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고요. 코드번호 096770, 현재 시각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9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빠져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6%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 또는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들불 번지듯이 뭐 급등이 나오고 뭐 불기둥이 솟고 그랬었는데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최근 흐름은 그런 이제 열기가 단기간에 빠르게 식는 이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데는 과연 이제 기업적인 악재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기업의 악재적인 요소가 지금 하락을 만든다기보다는 시장의 이런 그 영향이죠. 시장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이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조정이 나오고 있다,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고 사망자가 더 많은 미국은 국권이 잘만 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었다, 과도하다라기보다는 조정이 없었거든요.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갔었던 부분들이고, 그 흐름을 주도했던 게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나 뭐 제약하고 바이오 뭐 이런 업종들이 또는 비대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었던 거죠. 다만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과도하게 좀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선물과 옵션에서 대규모 이제 매도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뭐 하락이나 주가의 뭐 조정폭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단기간에 3일 동안에만 뭐 거의 50% 이상 올라갔었으니까는요.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조정을 보이는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기업의 악재나 이런 요소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영향, 시장의 영향 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또는 뭐 옵션이나 이런 포지션에서의 이런 매도 영향이 사실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의 문제가 뭐냐면 2차 전지 한참 이슈될 때 불기둥 쓸 때 이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19만 원대, 20만 원대를 따라 들어갔는데 지금 단기간에 뭐 벌써 20%나 마이너스예요. 근데 올라올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주가는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종목이 결국에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추세 이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추세를 이렇게 계속 타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전에 이렇게 올라왔었던 종목이에요. 올라왔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위로는 한 14만 원대 정도, 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다라고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꼭지점에 다다라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방으로 제시가 됐던 거고,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폭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5일선도 깨지죠. 원래 이게 아무리 대형주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되죠. 이 5일선 이 급등을 하는 시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에 5일선이 이게 만약에 5일선이라고 한다면 5일선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한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거고, 그리고 5일선이 이탈하거나 종가상으로 밀리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흐름에서 쭉 보면 결국에 매도 타이밍이 이 정도가 됐겠죠. 사실 이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추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매매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할 때는 뭔가 장기적인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트레이드 관점에서 많이 쫓아가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뭔가 오버나잇에서 다음날 정리하는 그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살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종목의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이고 주가가 조용할 때는 사실 개인들의 눈에 잘 안 띄어요. 안 띕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 안 가니까. 있으면 지루하고, 다른 건 잘 가는데 또 안 가니까 지루해서 다른 종목 가거나, 안 움직이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관심 자체를 안 두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언제 내 눈에 들어오냐면, 보통 개인들 눈에 이 거래량 터지고 급등 나올 때 내 눈에 들어와요. 항상. 항상 급등 나오고 터지고 좋다 좋다 할 때 내 눈에 들어옵니다. 일반 개인들, 투자자들 눈에 이제 이런 종목이 잡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잘 가면 좋은데 가다 이제 또 꺾여버리니까, 이때 한참 막 불 붙을 때 샀던 사람들은 주가가 또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주말 빼고 뭐 공휴일 빼고 주식시장이 열리지만 사실상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과 매도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뭐 이렇게 포지션이 나오지는 않죠.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 이후에 반등,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 이후에 이제 서서히 반등을 기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뭔가 위에서 물렸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는 서서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고 있잖아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부담돼서 못 샀는데, 떨어지니까 가격이 싸지니까 가격 메리트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기니까 뭔가 이제는 서서히 반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위에 물렸던 사람들도 뭔가 반등을 노리고 서서히 뭔가 이제 추가 매수나 뭔가 비중 확대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2차 전지 배터리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훼손된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만 떨어지는 거다.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종목이 최근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 대형주에서 이런 거래량 터지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 종목의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시점이 14만원과 13만 5천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14만원은 이전에 고점대였고 돌파하는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3만 5천원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던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급등 나올 때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 매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반등을 한번 기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하락, 어제도 하락, 글쎄요, 뭐 내일 다음 주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5일선 밑에서는 일단은 올라가도 답이 없고 떨어지면 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방향을 틀려면 5일선 위로 돌려야 되고, 오늘도 5일선 위로 돌리기는 힘들어 보이죠. 그렇다면 일단 오늘 흐름도 하방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흐름이 한 14만원대 정도까지 온다면 기술적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기술적 반등, 이 하락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 때에 요 마지노선 24만원이거든요. 쉽사리 깰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14만원대에 왔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종목이니만큼 뭔가 분할로서 접근을 하면서 또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반등을 노려볼 시점이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들고 인내가 좀 더 필요하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웬만하면 트레이드 관점이 아니면 급등 나올 때 트레이딩 관점,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하는, 또는 손절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급등 나올 때는 철저히 리스크 추격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제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만원대 오면은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천천히 저 가격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등을 채비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서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